거센 빗줄기가 계곡 다리를 휩쓸고 있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순자의 휠체어를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다. 윤정아, 제정신이냐? 날 버리면 너도 끝장이야. 난 이제 더는 못 버텨요. 이 삶 여기서 끝내고 싶어. 다리 아래로 흰 포말이 일렁이고 바람은 두 여인을 삼키려는 듯 몰아쳤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윤정은 과연 그 선택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끝자락, 오래된 골목을 돌아 들어가면 비냄새와 바닷비린내가 섞여드는 단칸방이 있다. 그 방의 주인은 순자. 70이 훌쩍 넘은 나이, 휠체어에 몸을 싣고 사는 여자다.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낮게 깔리고 벽지 틈으로 스며든 곰팡이 냄새가 눅눅하게 퍼진다. 방 한쪽 달력은 지난달에 멈춰 있고 창틀에는 소금기 맺힌 물방울이 매달려 있다. 또 비네. 참 지겹다. 지겨워. 순자는 창밖을 오래 본다. 젖은 골목을 지나가는 고등어 상자, 비닐우산 아래 허리 굽은 사람들, 멀리서 끌려오는 호객 소리. 그 소리들이 멈추면 시장은 금세 늙어버린다. 아들 민수는 요즘 집에 거의 오지 않는다. 일이 바쁘다며 대충 문자 하나.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잠깐 목소리를 낮추다가 끝내는 약속을 미룬다. 어머니의 밥 냄새보다 술집의 여자 향수 냄새에 빠져 살던 아들. 대신 며느리 윤정이 온다. 일주일에 서너 번. 반찬통을 가방 가득 채워와 냉장고, 칸을 정리하고 빨래를 삶고 바닥을 밀고 약을 챙긴다. 요 몇 달 사이 그 애의 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말수는 줄었고 웃음은 얇아졌다. 며느리가 오늘은 오려나. 비도 이렇게 오는데. 오가 조금 넘어 문이 열린다. 물기가 묻은 샌들이 현관에 찹 소리를 남긴다. 윤정이다.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습기 찬 한숨을 조용히 밀어넣는다. 어머니, 찌개랑 나물 좀 가져왔어요. 국은 데워 드시면 돼요. 아이고, 비 오는데 고생했지. 앉아. 숨 좀 돌리고. 윤정은 앉지 않는다. 손을 멈추지 않는다. 싱크대를 닫고 반찬을 나르고 쓰레기 봉투를 묶는다. 말 대신 동작이 방 안을 메운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잠은 좀 자니? 잘 자요. 일만 좀 많아서 그래요. 짧은 대답. 얇은 웃음. 그 웃음은 물기만 남기고 금세 사라진다. 순자는 더 묻지 못한다. 오래 살아온 감으로 알겠다. 어떤 말들은 물에 젖으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윤정이 장롱 서랍을 여는 순간 순자의 시선이 따라간다. 속옷, 수건, 약 봉지 사이에 길쭉한 서류 봉투 하나. 모서리가 헤어져 보라는 활자 두 글자가 흐릿하게 드러난다. 윤정의 손끝이 봉투를 스치고 지나간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 그러나 그 찰나가 방 안 공기를 끊어지게 만든다. 거긴 지저분한데 내가 나중에 정리할게.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싱크대에서 김이 오른다. 전기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고 인스턴트 보리차가 컵 안에서 둥글게 돈다. 윤정은 컵을 건넨다. 손등에 남은 물기가 차갑다. 내 손이 얼음 같네. 장마에 젖으면 더 시려. 곧 마를 거예요. 멀리서 낮은 종소리가 들려온다. 산사에서 바람에 밀려 내려오는 울림일까? 아니면 상가 스피커의 타이머일까? 어쨌든 그 소리는 방바닥을 천천히 훑고 지나가 순자의 발목에서 멈춘다. 윤정아,
네, 너 힘들지? 사람이 안 힘든 날이 어디 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끊긴다. 빗방울은 더 굵어진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고 냉장고 모터가 낮게 우웅거린다. 아무도 울지 않는데 방은 조금씩 젖어간다. 춘자는 윤정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본다. 어깨선이 예전보다 가늘다. 허리를 숙이는 각도는 더 빠르고 깊다. 무릎을 굽힐 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온다. 그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비처럼 내려앉는다. 오늘은 가지 말고 여기서 저녁 먹고 쉬다 가. 좀 늦어요. 그래도 할 일은 하고 가야죠. 윤정은 수건을 개어 창틀 위에 올려둔다. 비에 젖은 바람이 살짝 스쳐 수건 끝자락을 흔든다. 그때 다시 서랍 쪽으로 시선이 짧게 흔들린다.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 모서리에 보는 여전하다. 춘자는 시선을 거둔다. 오래된 직감이 작은 소리를 낸다. 하지만 입은 닫는다. 말이 물기를 만나면 어떤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된다. 어머니, 주말에 바람 좀 쐬실래요? 가까운 산사에 다리도 있고 계곡 물소리 좋대요. 산사? 비가 그치면 좋지. 종소리 가까이서 들으면 가슴이 좀 가벼워지더라. 그럼 토요일에요. 제가 차를 몰고 올게요. 윤정의 목소리는 평평하다. 설렘도 망설임도 없는 평면. 그러나 그 평면 아래 무엇인가가 깊게 가라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저녁이 되어 불이 켜진다. 방은 노랗게 익고 비는 검게 묽어진다. 밥을 덜어 순자 앞에 놓고 윤정은 먼저 젓가락을 든다. 움직임은 여전하다. 말은 더 줄었다. 맛있다. 내 손맛은 늘 그렇지. 다행이네요. 식사가 끝나면 그 애는 언제나처럼 치우고 쓰레기를 묻고 문 앞에 봉투를 세워둔다. 그리고 잠시 멈춘다. 가방을 둘러매기 전 아주 짧은 시간. 서랍을 힐끗 본다. 보라는 글자가 비에 젖은 불빛에 반짝인다. 조심히 가. 비 발목 조심하고. 네, 토요일에 올게요. 문이 닫히자 방은 금세 비 소리로 가득 찬다. 춘자는 창가로 몸을 돌린다. 시장 끝 골목이 젖어 있다. 작은 종소리는 어느새 멈췄고 냉장고 소음만이 밤을 붙잡고 있다. 산사라 바람이나 쐬다 오자. 바람이 마음을 말릴까. 서랍 속 공투는 조용히 숨을 죽인다. 모서리에 두 글자, 보. 그 작은 활자가 비 오는 밤의 한가운데에서 오래도록 번져간다. 토요일까지 이틀. 장맛비는 그칠 줄 몰랐다. 습기로 눅눅해진 이불에 몸을 누인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저녁 무렵 문 열리는 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윤정이었다. 이번엔 웃음도 인사도 없이 신발만 벗는다. 왔구나. 비가 참 질기다. 그치? 목소리는 짧고 얇았다. 반찬 봉지를 내려놓는 손도 무겁게 떨어졌다. 춘자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서늘해졌다. 저 애는 요즘 자꾸 무겁다. 눈빛도 손길도 말도. 윤정아, 많이 지쳤구나. 얼굴이 말랐네.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애써 지어 올린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금세 표정이 무너지고 말은 다시 사라졌다. 춘자는 더 묻지 못했다. 오래 살아온 촉이 말했다. 지금은 더 물으면 안 된다. 더 묻는 순간 균열이 터진다. 윤정은 부엌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서랍을 열었다. 약봉지와 수건을 꺼내다가 안쪽에 끼워진 낡은 봉투를 집어들듯 말듯 하며 멈췄다. 어머니, 이거 서류 같은데 보험 관련된 거예요? 그걸 왜 봐? 거긴 내가 건드릴 데가 아닌데. 아,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필요할 때 어디 있는지 알아두면 좋잖아요. 춘자는 말없이 봉투를 빼서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윤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뒤돌아섰지만 순간 스친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춘자는 그 눈빛을 보고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저 애가 왜 하필 보험을 묻는 거지? 민수도 관심 없는 건데.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저녁을 먹으며 순자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다. 김치찌개에 숟가락을 뜨며 말했다. 내가 끓이니까 맛이 더 깊다. 늘 고맙다. 네, 예전 같으면 어머니 더 드세요라며 웃었을 아이가 이제는 눈을 맞추지 않았다. 숟가락은 입에 닿자마자 내려놓았다. 춘자의 가슴은 묘한 두려움으로 차올랐다. 식사가 끝나자 윤정은 방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문틈으로 흘러나와 방 안에 오래 맴돌았다. 춘자는 멍하니 앉아 그 말을 곱씹었다. 버틴다는 말.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창밖으로 천둥이 울렸다. 낡은 창틀이 덜컹거렸다. 춘자의 등골은 저절로 차갑게 식었다. 오래된 불안이 발끝에서 기어 올라왔다. 엄마, 왜 우리만 이래?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먹고 사는 게 먼저다. 너라도 제대로 밥 먹여 키우는 게 내 몫이다. 그렇게 자란 민수는 철들지 못한 어른이 되었다. 집보다는 술자리가 우선이고 빚을 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윤정을 보며 순자는 처음엔 반대했다. 저 아이랑 결혼한다고? 내가 뭔 돈으로 결혼을 해? 집 한 칸 변변히 마련도 못하는 주제에. 그러나 결국 결혼은 이루어졌다. 윤정은 시댁에 발을 들였고 곧바로 살림의 무게가 어깨 위에 떨어졌다. 민수는 변하지 않았다.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술과 친구에게 흘려보냈다. 어머니, 민수가 또 늦었어요. 연락도 없고. 네가 집에서 잡아라. 내가 평생 못 잡은 애다. 이제는 결혼했으니 네 몫이지. 윤정은 참았다. 3번을 참았고 5번을 참았다. 살림을 쥐고 시장까지 나가 손발을 보태며 버텼다. 그 고단함 속에서도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윤정의 웃음이 줄어들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춘자 역시 며느리를 미워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불안은 질투가 되고 질투는 말로 바뀌었다. 윤정인 살림은 하는데 네 돈만 축내는 것 같지 않니? 요즘 펑펑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윤정을 더 올감했다. 윤정은 이유 모를 무관심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순자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 휠체어가 그녀의 다리가 되었고 좁은 단칸방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민수는 점점 더 집을 떠났다. 결국 곁에 남은 건 윤정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러니였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가장 곁에 오래 남아 있었던 것. 원망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두 여인 사이에 뿌리 내렸다. 민수는 내 아들이지만 저 애한테 짐만 됐구나. 내가 저 애 인생을 빼앗은 건 아닐까. 춘자는 다시 빗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오래된 죄책감을 더 깊게 파고드는 듯했다. 동시에 며느리의 눈빛 속에 서늘한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장맛비는 그칠 줄 몰랐다. 밤새 빗물이 지붕을 때렸고 새벽에는 천둥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춘자는 휠체어에 앉아 창문을 열어젖혔다. 눅눅한 바람이 방 안을 휘돌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정이 들어왔다. 오늘은 이상하게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또 왔구나. 고생이지. 이제 곧 갤 거예요.
토요일에는 꼭 나가요. 토요일? 어디를 간다는 거니? 태종대요. 바람 쐬러 가요. 어머니도 답답하실 테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다. 윤정은 평소라면 비 한 방울에도 외출을 미루는 아이였다. 그런데 폭우가 이어지는 날씨에도 단호하게 가자고 말하는 모습은 낯설고 서늘했다. 태종대는 위험하지 않니? 절벽, 바람도 세고. 괜찮아요. 한 번쯤은 다녀와야죠. 어머니도 밖에 나가면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 웃음은 입술 끝에서만 맴돌았다. 눈빛은 차갑고 무언가 깊은 결심을 숨기고 있었다. 춘자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스쳤다. 윤정은 부엌에 들어가 전복죽을 끓여왔다. 따끈한 죽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고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춘자는 그 떨림을 보았다. 윤정아, 무슨 일 있니? 내가 요즘 마음이 달라 보인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사람은 가끔 바다도 보고 바람도 맞아야죠.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속에는 무언가 무겁고 날선 기운이 숨어 있었다. 춘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빗소리 사이로 윤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토요일에 태종대에 가요. 그 단호한 말이 마치 불길한 약속처럼 방 안에 오래 남았다. 토요일 아침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눅눅한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습기가 눌러앉은 골목에는 새벽부터 고등어를 정리하는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했지만 그 활기도 곧 빗줄기에 눌려 가라앉았다. 춘자는 휠체어에 앉아 현관 앞에서 윤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곧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윤정이 내렸다. 우산조차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어왔다.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꼭 가야 하겠니? 네, 오늘 아니면 못 가요. 춘자는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차올랐지만 끝내 묻지 못했다. 윤정은 성큼 다가와 순자를 부축하더니 차 뒷좌석 휠체어 거치대에 실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차를 몰았다. 차창 밖으로는 세찬 빗줄기가 도로 위를 때리며 튀어올랐다. 앞 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은 끊임없이 와이퍼에 쓸려 나갔지만 다시 덮쳐드는 물결에 금세 흐려졌다. 오늘 부산 지역에는 오후부터 태풍급 강풍과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춘자가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윤정의 손이 쿡 뻗어와 라디오 버튼을 꺼버렸다. 차 안에는 빗소리와 엔진 소리만이 남았다. 시끄럽네요. 괜히 불안해질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들어두는 게 좋지 않겠니? 오늘 같은 날씨는 괜찮아요. 단호한 대답. 더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벽 같은 목소리였다. 춘자는 입술을 다물었다.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차는 광안대교 위에 올라섰다. 바다는 회색빛으로 뒤엉켜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 순간 폭우가 쏟아지듯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다른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며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달렸지만 윤정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윤정아, 속도 좀 줄여라. 위험하다. 괜찮아요. 금방 지나가요. 춘자는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빗속에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순간 순자의 등줄기를 차가운 기운이 훑고 지나갔다. 차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빗소리는 천둥과 합쳐져 귀를 때렸고 차창에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춘자는 손수건을 더 세게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눈빛이 무섭다. 혹시 그러나 그 생각은 끝까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윤정의 표정은 너무 단단히 닫혀 있었고 그 속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다. 차는 국도를 빠져나와 태종대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다. 비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다. 도로 옆 나무들은 거센 바람에 몸을 비틀며 휘청거렸고 하늘은 어두운 먹구름으로 완전히 가려졌다. 윤정아,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 날씨도 그렇고 아무래도 불안하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만큼은 꼭 가야겠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설명도 설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굳은 결심만이 담겨 있었다. 순자의 불안은 더 깊어졌다. 순자는 차창 밖을 바라봤다. 빗줄기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는 마치 하얀 이빨을 드러내듯 날카롭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 광경은 순자의 심장에 닿아 두려움으로 번져갔다. 윤정은 운전대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차는 태종대 입구에 다다랐다.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며 차체를 흔들었다. 그러나 윤정은 서슴없이 차를 세우고 순자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우리 조금만 걸어가요. 바람이 시원할 거예요. 순자는 순간 숨이 막혔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길은 절벽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발밑을 뒤흔드는 바람, 그리고 며느리의 차갑게 굳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 차가 멈춘 곳은 태종대 입구였다.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쉼 없이 흘러내리고 강풍이 나무를 휘청거리게 했다. 그러나 윤정은 개의치 않았다. 차 문을 열자마자 빗물이 들이쳐 들어왔다. 윤정은 우산도 펴지 않고 순자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다. 윤정아, 날씨가 이래서야 무슨 아들이냐. 그냥 돌아가자. 금방이에요. 조금만 걸으면 돼요. 정의 목소리는 무표정한 얼굴과 함께 평평하게 울렸다. 그 속에선 설득도 다정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굳은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순자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무언가 이상하다, 불길하다, 오래된 직감이 속삭였다. 윤정은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고 절벽 쪽 길을 향해 걸었다. 빗줄기는 세차게 내리꽂혔고 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다. 바닷바람은 소금을 머금고 얼굴을 때렸다. 윤정아, 그냥 바닷바람 맞은 걸로 하고 돌아가자. 위험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순자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눈빛. 예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낯설었다. 길 끝에는 절벽을 향해 뻗은 전망대가 있었다. 난간 넘어오는 것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솟구쳤다. 바람은 휠체어를 그대로 삼켜버릴 듯 몰아쳤다. 윤정아, 거긴 위험하다니까. 어머니, 잠깐이면 돼요. 금방이에요. 정의 두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손끝에 핏줄이 하얗게 도드라졌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절벽 쪽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휠체어 바퀴는 젖은 바닥을 삐걱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윤정아, 설마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냐? 순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갈라졌다. 그러나 윤정의 얼굴은 굳은 채 미소도 눈물도 없었다. 그 표정은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 전 이제 지쳤어요. 민수는 저를 보지도 않고 저는 집안일과 간병에 묶여 살았어요. 제 인생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면 전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그 말과 함께 윤정은 휠체어를 조금 더 힘껏 밀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난간이 점점 가까워졌다. 파도가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윤정아, 내가 날 죽이려는 거냐? 그래요! 살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전 이제 끝내야만 해요! 춘자의 얼굴이 햇빛으로 질렸다.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버텼다. 그러나 윤정의 힘은 거세고 단단했다. 마침 등산객 한 사람이 멀리서 두 사람을 보며 소리쳤다. 아주머니, 지금 태풍주의보 내려졌어요. 얼른 돌아가세요. 그러나 윤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르게 휠체어를 몰았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의 웅덩이에 미끄러져 덜컹거렸다. 윤정아, 제발 그만해라. 이건 죄다. 내 인생 망친 게 나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 더는 살 수 없어요! 이대로는 더는 못 버텨요! 비는 쉴 새 없이 퍼부었다. 절벽 위로 몰아치는 바람은 마치 두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윤정은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난간 쪽으로 밀었다. 바퀴는 미끄러운 돌길을 삐걱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윤정아, 제발 그만해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어머니가 몰라서 그래요? 전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민수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저는 어머니 손 아래 집안일에 돈까지 떠안고 제 인생이 다 없어졌다고요! 윤정의 목소리는 천둥과 섞여 울려 퍼졌다. 그 울음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수십 년 쌓인 울분과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폭발이었다. 그래도 그렇다고 이렇게 날 밀어버리면 그건 살인이다. 윤정아, 내 손에 피가 묻는단 말이다. 피요? 이미 제 마음은 페토성이에요. 매일 죽고 싶었고 매일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늘 저를 원망의 눈빛으로만 봤잖아요. 그게 칼보다 아팠어요. 윤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빗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손은 더 세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휠체어를 앞으로 더 밀어붙이는 힘이 되었다. 미안하다.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래도 날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제발 멈춰라. 멈추라고요? 제가 멈출 수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춘자는 두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다. 몸은 휠체어에 묶여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숨은 거칠게 끊어졌다. 윤정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다. 하지만 제발 멈춰다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민수만 감쌌고 내 고생을 못 본 척했다. 다 내 죄다. 그럼 이제 와서 용서받고 싶으세요? 이제 와서요! 윤정의 손이 절벽 바로 앞에서 멈칫거렸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매섭게 불타고 있었다. 춘자의 고백은 바람 속에 흩날렸지만 그 절실함은 분명 윤정의 마음에 닿았다. 그래, 어머니가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난 이미 끝장났어. 민수는 날 안 봐. 내 삶은 어디에도 없어. 지금 멈추면 난 또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야 해. 윤정의 손끝이 다시 힘을 주려던 순간 갑자기 번개가 하늘을 찢으며 바다 위로 쏟아졌다. 굉음에 놀라 휠체어가 옆으로 덜컥 미끄러졌다. 춘자는 비명을 지르며 난간에 매달렸다. 달려다오. 윤정아, 내가 널 더 괴롭히지 않겠다. 얘 인생 다 망쳐놓은 게 나다. 제발 멈춰다오. 윤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다. 손은 여전히 휠체어에 매달려 있었지만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는 밀어야 한다는 외침과 살려야 한다는 울음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살아야 할까요? 춘자의 울음과 윤정의 절규는 폭우와 합쳐져 절벽 위에 메아리 쳤다. 그리고 두 여인의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절벽 위로 몰아치는 폭풍우는 두 사람의 울부짖음을 집어삼키듯 울부짖었다.
파도는 하얀 송곳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절벽 아래에서 부서졌고 빗줄기는 마치 창처럼 두 사람을 후려쳤다. 그 가운데 윤정은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쥔 채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민수는 날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는 늘 나를 원망만 했어요. 저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번개 소리에 섞여 갈라졌다. 울음과 절규가 섞여 목이 찢어질 듯 터져 나왔다. 손은 여전히 휠체어를 난간 쪽으로 조금씩 밀고 있었다. 바퀴가 돌 때마다 젖은 바닥이 끼익거렸다. 윤정아, 내 잘못이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민수를 내가 잘못 키웠다. 내 고생을 모른 척한 것도, 늘 내 탓으로 돌린 것도 다 나 때문이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전 다 무너졌는데 새 소망도 웃음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윤정의 두 손은 피가 날 정도로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손끝의 떨림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전율이었다. 절벽 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바람만 조금 더 거세지면 휠체어는 그대로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 지금 끝내면 모든 게 끝난다. 난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정말 이게 답일까? 나도 살고 싶었다. 웃고 싶었다. 사랑받고 싶었다. 윤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빗물에 섞여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 눈물은 누구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제발 제발 멈춰라. 내가 이 손을 놓으면 너까지 무너진다. 그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살겠니? 순자는 필사적으로 난간을 붙잡았다. 휠체어가 기울어질 듯 덜컥거리며 바람에 흔들렸다.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바다 위를 하얗게 밝혀버렸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잠시 섬광 속에 드러났다. 하나는 증오와 눈물, 또 하나는 공포와 후회였다. 어머니만 아니었어도 전 달라졌을 거예요. 제 인생은 어머니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래, 맞다. 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넌 살인자가 되어선 안 된다. 그 길은 끝이다. 윤정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손은 여전히 휠체어 손잡이를 놓지 못했다.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와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녀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손끝은 덜덜 떨렸다. 밀어야 할까? 아니면 멈춰야 할까? 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순간 강풍이 다시 몰아쳤다. 휠체어가 난간 쪽으로 기울며 덜컥거리자 순자가 비명을 질렀다. 윤정아, 제발. 윤정은 본능적으로 휠체어를 붙잡았다. 그러나 그 손은 여전히 미묘하게 떨렸다. 앞으로 밀어버릴 수도 끌어안고 멈출 수도 있는 갈림길. 두 사람의 운명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절벽 위의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다. 윤정은 무릎을 꿇은 채 휠체어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다. 손끝은 덜덜 떨렸고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 순간 순자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를 냈다. 윤정아,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냥 밀어라.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내 화라도 풀리겠지. 윤정은 눈을 크게 떴다. 귀를 의심했다. 지금까지 목숨을 구걸하던 사람이 정반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밀어라. 난 괜찮다. 이 늙은이 이제 살아봐야 짐만 될 뿐이다. 내가 그 짐을 벗고 싶다면 그냥 여기서 끝내라. 윤정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순간 휠체어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앞으로 기울었다. 윤정은 깜짝 놀라 다시 손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다.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그녀의 분노를 비집고 들어왔다. 전 참아 못하겠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밀어버리면 전 정말로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윤정은 그대로 주저앉아 휠체어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다. 빗물은 눈물과 섞여 얼굴을 덮쳤다. 손끝에서 떨어진 떨림은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넌 원래 착한 아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까지 품을 만큼 힘들었다니. 내가 널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이제야 알겠다. 춘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연민에 가까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품 안으로 가져갔다. 젖은 옷 안쪽에서 낡고 눅눅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모서리가 달아 글씨는 희미했지만 봉투는 두툼하게 불룩했다. 이걸 내게 주고 싶다. 내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이다. 원래는 내 장례비로 쓰려 했는데 이제는 내 몫이다. 돈이라고요? 그래, 내가 원망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내 곁에서 내 철없는 아들과 살아주고 이렇게까지 버텨줬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넌 모를 거다. 이건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거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원망과 분노로만 가득했던 마음이 허물어지듯 무너졌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네고 있었다. 어머니, 왜 이제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지금에서야? 표현을 못했어. 늘 미워하는 눈빛만 보였지? 사실은 고마웠다. 내 아들 대신 내가 짐을 짊어져 준 거. 그걸 평생 입 밖에 못 냈다. 미안하다. 윤정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종이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차갑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대신 울음으로 가득 차올랐다. 저 나쁜 생각했어요.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넌 나쁜 며느리가 아니다. 너무 지친 며느리였을 뿐이다. 이 돈으로라도 내 삶을 다시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춘자의 목소리는 바람과 빗속에서도 분명하게 울렸다. 윤정은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눈물이 모든 것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절벽 위에서 두 여인의 갈등은 놀라운 반전을 맞이했다. 죽음이 아닌 고백과 용서가 서서히 틈을 내고 있었다. 절벽 위 두 여인의 울음은 빗속에 오래도록 섞여 흘렀다. 윤정은 두 손으로 봉투를 움켜쥔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원망으로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아내리며 터져나온 눈물은 끝도 없이 쏟아졌다. 춘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젖은 손을 떨며 윤정의 어깨를 살짝 감싸주었다. 이제 됐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머니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차마 그럴 수가 없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사리를 품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죄책감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미약한 화해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음은 잠시 고요해졌다. 춘자는 휠체어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오랜 세월 쌓인 죄책감과 후회가 함께 녹아 있었다. 윤정은 봉투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전 이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어머니 때문에 망가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도 너무 약했어요. 이제는 윤정이 말을 잊지 못했다.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치며
눈물을 씻어내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달랐다.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가 희미하게나마 피어나고 있었다. 그래,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나 때문에, 민수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잠시 두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손을 잡은 사람들처럼. 시청자마저 이제 끝났구나, 화해했구나 하고 안도하게 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강풍이 절벽 위를 휩쓸었다. 바람은 휠체어를 들이받듯 밀어붙였다. 휠체어가 휘청하며 앞으로 기울자 순자는 비명을 질렀다. 윤정아, 윤정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휠체어를 붙잡았다. 그러나 젖은 손바닥은 미끄러웠다. 휠체어 바퀴 한쪽이 이미 난간 밖으로 빠져나가 덜컥거리고 있었다. 순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금방이라도 절벽 아래로 떨어질 듯 흔들렸다. 안 돼! 절대 안 돼! 윤정은 온몸으로 휠체어를 끌어안았다. 빗줄기는 더 거세게 쏟아졌고 바람은 그녀의 머리칼을 마구 휘날렸다.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화해의 빛을 보던 순간이 한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로 바뀌었다. 자연조차 두 사람을 시험하는 듯 폭풍은 잔인하게 그들을 덮쳤다. 이제 정말 끝인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절대 어머니를 놓지 않을 거예요. 정의 울부짖음은 바람을 뚫고 퍼져나갔다. 그녀의 두 팔은 휠체어를 끌어안고 난간에서 버텼다. 그러나 비에 젖은 땅은 미끄럽고 바람은 더 거세졌다.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금 위태롭게 흔들렸다. 윤정의 두 팔은 절벽 난간에서 휠체어를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다. 강풍은 집요하게 두 사람을 바다로 끌어내리려 했고 파도는 괴물처럼 포효하며 절벽 아래에서 솟구쳤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윤정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어머니, 절대 안 돼요. 이제는 절대 놓지 않아요.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이내 천천히 눈을 떴다. 바람에 젖은 얼굴은 고통과 체념을 넘은 깊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마지막 고백을 내뱉었다. 윤정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된 건 다 내 탓이다. 그리고 민수 때문이다. 민수, 그래, 내가 그 애를 망나니로 키웠다. 뭐든 해주고, 감싸주고,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네 옆에서도 책임질 줄 모르는 인간이 돼버렸다. 순자의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목소리는 절규보다 더 깊은 회한으로 젖어 있었다. 그런 아들과 살아줘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네 웃음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내가 더 미워할까봐 말하지 못했다. 널 미워하고 원망하는 말로만 가득했지. 사실은 고마웠다. 윤정아, 정말 고마웠다. 윤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토록 처절한 고백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폭풍우를 뚫고 그녀의 심장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머니, 왜 이제야, 왜 지금에서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돈 평생 시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모은 돈, 내 보험금. 원래는 민수 가게라도 차려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 몫이다. 민수는 몰라도 된다. 이건 네가 가져라. 내 아들을 대신해 내가 너게 빚을 갚는 거다. 윤정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젖은 종이가 찢어질 듯 흔들렸지만 그녀의 두 손은 절대 놓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물은 증오가 아닌 깊은 회한과 용서의 눈물이었다.
넌 착한 아이다. 윤정아, 그저 너무 오래 짓눌려서 미움 말고는 기댈 곳이 없었던 거다.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는 네 삶을 살아라. 나 때문에 망가진 삶 다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춘자의 목소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울렸다.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오열했다. 두 팔로 휠체어를 끌어안은 채 그녀는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을 본 듯 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전 다시 살아볼게요. 살아서 이 빚을 꼭 갚을게요. 절벽 위의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러나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묶여있던 증오의 매듭이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다. 원망과 살해 끝에서 터져나온 건 뜻밖에도 고마움과 용서였다.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으나 조금씩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절벽을 찢어내려는 듯한 분노를 품고 있지 않았다. 마치 긴 폭풍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하늘은 차츰 무거운 회색빛 속에서 고요를 준비하고 있었다. 윤정은 휠체어를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온몸이 젖어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듯했다. 손에 쥔 낡은 봉투는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춘자가 며느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진심, 그리고 고마움의 무게였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전 너무 미워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나도 그랬다.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 해본 어미였지. 내가 내 곁에 있어준 게 내겐 큰 은혜였다. 미안하고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물과 빗물이 엉겨붙어 흐려진 얼굴 속에서 서로는 처음으로 사람으로 마주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굴레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롭고 힘들었던 두 여인이었다. 멀리서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왔다. 빗줄기 사이를 뚫고 낮고 묵직하게 번져왔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다. 오래된 원망과 한을 덮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깊게 울렸다. 어머니, 우리 이제 돌아가요. 집으로 가요. 그래, 돌아가자. 윤정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다. 절벽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걸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방금 전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씻어내고 무거운 마음을 함께 쓸어내리는 듯했다. 길가에 쓰러진 나뭇가지를 피해 걷는 동안 윤정은 여러 번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한 사람의 뒤늦은 사과이자 위로였다. 춘자는 그런 윤정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눈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 다시 웃을 수 있겠지. 나 때문에 꺾였던 삶이 다시 피어날 수 있겠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유리창 위로 흐르던 빗물이 와이퍼에 쓸려 사라졌다.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속에서도 길은 분명히 보였다. 집으로 가는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 윤정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꼭 쥐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절벽 위에서 들었던 말, 고맙다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삶은 언제나 원망과 사랑 사이에서 흔들린다. 그러나 그 끝에는 누군가의 진심이 작은 불빛처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